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어때? 우리 잠깐 한잔할까? 네, 이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잠깐의 한 잔이 1시간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저 지금 통화 중인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이때 잠시만은 최대 3분 18초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정도의 잠깐은 누구든지 짜증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 나와줄 수 있겠어? 잠깐이면 되는데, 네, 이때의 잠깐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면 그 잠깐이 1박 2일이 돼도 짧게 느껴질 테고, 무언가 들어주기 싫은 부탁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든지 괜히 만났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잠깐 눈 마주치고 돌아오는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끔찍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각자의 그 잠깐이라도 그 사람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곁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 뉴스 매거진의 시간으로 30분 동안 들어오시는 거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매거진 전망대로 이어집니다. 나폴레옹이 연인 조세핀에게 쓴 연애 편지를 포함해 역사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편지 묶음들이 스위스 한 저택의 세탁실에 있는 캐비넷에서 발견됐습니다. 부유한 오스트리아 은행가인 알빈 슈람이 30년 이상 수집한 1000쪽가량의 서류들에는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 마하트마 간디,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로 푸시킨, 영국의 형이상학파 천재 시인 존 던,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등이 쓴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년 이상 걸쳐 쓰여진 이들의 편지는 다음 달 3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붙여질 예정으로 감정가가 460만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과 격렬한 언쟁을 벌인 다음 날 쓴 편지에는 나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입술에, 그리고 당신의 눈에 3번 키스를 보낸다고 사과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네, 나폴레옹의 편지는 감정가만 24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나폴레옹이 꽤 로맨틱한 시어를 구사해서 새삼 놀랐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입술에, 눈에 3번의 키스를 보낸다. 네, 노트에 적어뒀다 소위 써먹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뉴욕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10만 명 이상 사는 도시 가운데 뉴욕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59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480건을 기록한 LA와 467건을 기록한 시카고, 417건 디트로이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시카고는 3위를 기록했네요. 반면 캘리포니아주 타우전즈 오크스를 비롯해 9개 도시에서는 지난해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시간주 앤알버는 조사 대상 도시들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살인 없는 도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도 꽤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런 통계가 명예에 먹칠을 해서 아쉽네요. 네, 다음해에는 살인사건 최다 발생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중국 고층 빌딩을 올랐다가 철창 신세를 졌던 프랑스인 스파이더맨 알랭 로베르가 결국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달 31일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층당 평균 25초의 속도로 상하이의 88층짜리 진마오 타워를 안전밧줄 없이 올라간 프랑스 산악인 로베르를 오늘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베르는 지난 98년에는 333m 높이의 일본 도쿄 타워를 오른 뒤 20일간 구금된 전력이 있고요. 지난 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88층 건물인 페트로나스 타워를 60층까지 올랐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스파이더맨 로베르, 다음은 어떤 타워를 오르게 될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남산 타워는 좀 어렵겠죠? 모양인 만큼. 네, 아무튼 세상에 별의 별 사람이 있어서 흥미롭고 재밌네요. 로베르 씨, 이 기록 경신도 좋지만 목숨 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취재 기자와 한인 회장 선거를 되돌아보는 선거 2007 갈라 콘서트 하이라이트 그리고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던 제28대 한인회장 선거. 박빙의 또 선의의 경쟁 가운데 정종화 후보가 55.6%의 득표율로 승리했는데요. 이 시간 취재기자와 함께 지난 한인회장 선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배혁 기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14년 만의 경선이라 그 취재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죠. 예, 무엇보다 선거 당일 그 투표장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도착하셔가지고 미처 스탬프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볼펜으로 임시 투표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9시 문을 닫은 이후에 막 문 앞에 도착하셔가지고 그 진짜 한번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제 기억에 어떤 한 자전거를 타고 온 40대 중년분이 나는 그러면은 투표를 할 수 없는 거냐라고 그렇게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투표 현장의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화합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화합, 모든 사람의 염원이었죠. 네,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죠. 예, 총 득표수가 6,321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는 LA 지역의 7,200표 또는 그 뉴욕에서 6,500표 거의 근접한 숫자인데요. 네. 한인 인구 비례를 감안해 보면 거의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그런 인기가 아니었나, 그런 참여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인 사회의 이런 이례적인 높은 관심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젊은 층의 참여가 굉장히 높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정종화 당선자 후보 캠프에서 집계한 바를 따르면 그 득표했던 3,524표 중에서 거의 800표 이상이 우리 젊은 1.5세 또는 그렇습니까? 2세들에서 나왔다고. 이는 네.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한 200표 높은 숫자라고 말할 정도로 젊은 층의 그런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네. 특히 각 후보들의 어떤 노력, 발로 뛰는 노력, 그리고 선관위의 이례적인 어떤 홍보 활동, 그리고 두 번의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런 아주 폭발적인 그렇죠. 투표장의 어떤 열기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참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매번 선거에서 보면 우리 연장자층들은 굉장히 투표에 네. 우리 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는 예비 선거라든지 우리 네. 지방자치 선거 매번 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선거에 앞서서 우리 연장자층을 겨냥해서 홍보 활동을 한 것, 거기서도 우리 연장자층들의 어떤 그런 투표 열기, 뭐 이런 투표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 한 달간 한인 사회 분위기가 그 한인 회장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거 후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경선이 끝난 이후에 조금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네. 막연하게나마 우리 한인분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정보, 한인회의 어떤 앞으로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의견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기자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의 표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후보 다 그 지난 2주 동안 네. 굉장히 열띤 어떤 선거 운동을 벌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를 했느냐, 이것들이 표심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종화 후보는 내가 당선이 되면 10만 불을 그 후원금으로 내놓겠다, 이런 거라든지, 우리 서정일 후보가 2세 정치인 배출을 위해서 정치 어떤 후원회 조성을 생각을 하겠다, 이런 거, 화합이라는 어떤 큰 대명제가 깔려 있는 가운데 네. 누가 더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느냐 했던 것이 이번 어떤 선거의 가장 큰 주요 공약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관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출마 선언을 서정일 씨가 먼저 했고 그 뒤를 정종화 씨가 따랐는데요. 어제 정종화 씨가 본인도 인지도 및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게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 판도 흐름의 변화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서정일 후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높은 인지도에서 시작한 것이 오히려 좀 불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서정일 후보는 그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한인 단체에 굉장히 많이 관계가 되어 있었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정일 후보가 제시했던 그 참신한 어떤 전략들, 2세들을 위한 어떤 정치 후원회 네. 또는 우리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기에 앞서 그 한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라는 어떤 선입견을 탈피하는데 실패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면에 정종화 후보가 관계가 있었던 JC 회장 또는 우리 한인 거리 축제에서의 어떤 준비위원장의 경력, 이것들을 2세 자원봉사 시스템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경험에도 인지도가 좀 낮은 편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참신하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어떤 그런 코드에 잘 맞춰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정종화 씨가 당선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종화 당선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인 회장에 취임하게 됩니까? 일단 경선을 통해서 우리 정종화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당일날 우리 당선증을 받았고요. 네. 특별한 절차,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그 이전에 그 전대 27대 한인회로부터 모든 어떤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종화 당선자는 그 앞서서 이제 그 밝힌 바에 따라서 이사장을 내정을 하겠다. 네. 7월 전에 이사장을 내정을 하고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젊은 층의 어떤 이사들을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취임식은 곧바로 하기보다는 7월 중순쯤에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그 선거 취임과 동시에 그 한인 회장 그 취임과 동시에 총회, 지난해 말에 무산됐던 총회를 발의를 해가지고 한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다라는 네. 의견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요. 예. 네. 자, 끝으로 7월에 새로 출범하는 28대 한인회의 최대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기자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 14년 만의 경선, 네. 무엇보다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앞서서 이 정종화 당선자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다 실제적인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길을 가다가 주스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한인회, 버스 노선을 물어볼 수 있는 한인회, 민원 업무 처리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어떤 이런 것보다는 한인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동안 조금 멀어졌던 우리 한인들의 관심을, 한인회에 대한 관심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종화 후보는 무엇보다 그 뭐 웹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유학 정보를 좀 알려준다든지, 네. 아니면 한인들이 잘 가는 병원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전략들이 지금 한인 사회의 어떤 그 관심을, 이 경선의 높은 경선율, 투표율, 참가율을 보였던 어떤 그런 열정을 다시 한인회로 그대로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종화 후보가 변혁과 화합을 선거 모토로 내걸었는데요. 그 모토대로 아주 앞으로 일을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또 배 기자도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매거진 하이라이트입니다. 얼마 전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열렸던 한인음악대학 교수들의 연주회 하이라이트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의 시작과 함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해적들이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리비안의 해적 제3편이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홍콩 스타 주윤발도 승선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영화 흥행 기록 4위, 2007 가장 기대되는 여름 영화로 꼽혔던 캐리비안의 해적 3편, 세상 끝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We're back. Count on that. 잭 스페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캐리비안 해적 2편의 마지막 장면. 괴물 크라켄의 입속으로 뛰어든 잭 스페로. 그로부터 1년,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대 자유를 꿈꾸는 해적들의 로망. 모험은 다시 시작입니다. That was without even a 캐리비안의 single 해적 drop of 3편, rum. 세상의 끝에서입니다. 세계 영화 흥행 기록 4위, 2006-2007 가장 기대되는 여름 시리즈 영화. 그 명성을 확인하듯 캐리비안의 해적은 개봉 8일 만에 300만 명을 동원하며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파리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한국의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박하사탕으로 유명한 이창동 감독의 신작 밀양이라는 작품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칸 영화제 역사 60년 만에 동양 배우가 수상한 것은 전도연 씨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영화계에서 점점 아시아 영화인들의 지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인기몰이에도 홍콩의 세계적인 스타 주윤발이 가세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시작된 해적들의 모험. 지금 그들이 흥미진진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세 번째 이야기는 저승으로 떨어진 잭 스페로를 구하기 위해 친구들이 항해를 떠난 것부터 시작됩니다. I'm sure there must be a good reason for our suffering. Why don't that Obe woman just bring Jack back the same way she brought back Barbosa? Because Barbosa was only dead. Jack Sparrow is taken, body and soul, to a place not 바로 of 문어괴물 데비 존스의 death, 저주 but 때문이죠. punishment. The worst fate a person can bring upon himself. Stretching on forever. That's what awaits at Davy Jones' lockup. 잭 스페로우 구출 원정대. 이들의 첫 번째 여정은 데비 존스의 저승을 알려줄 지도를 구하기 위한 여행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Welcome to Singapore. 싱가포르의 해적왕 샤오팽. So, 까마니 얄밉게 기른 수염 등 이른바 동양의 잭 스페로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윤발의 새로운 매력은 이번 항해의 신선한 발견의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제 구출 원정대는 지도를 훔치러 왔다는 것을 지키긴 했지만 적의 소굴에 맨몸으로 뛰어들 정도로 I 순진한 assure you 해적들은 our 아닙니다. intentions are strictly honorable. Drop your weapons, or I kill your man. 이제 본격적으로 싱가포르 해적과의 싸움이 시작되나 했더니 또 다른 적들이 출몰했습니다. 해적 말살 정책을 발표한 동인도 회사의 막강한 병력. 이 모든 것은 2편에서 데비 존스의 심장을 짓누르던 동인도 회사의 제도 커틀러 패켓의 음모였습니다. 잭 스페로 구출 결사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Lost! For certain, you have to be lost to find the places can't be found. Elsewise, everyone would know where it was. 예상은 했었지만 상황은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만큼 열악합니다. 곧장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 배. 드디어 잭 스페로를 찾은 Witty 일행들. Jack. Why should I sail with any of you? 4 of you have tried to kill me in the past. Did no one come to save me just because they missed me? 마침내 저승에서 빠져나온 잭의 지휘 아래 하나로 뭉친 해적연맹. 평소 배신과 모략이 주축인 해적들이지만 이번만큼은 손발이 잘 맞는다 싶은데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No,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No,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Captain gives orders on the ship. The captain of the ship is given orders. Stow it! The both of you! That's an order! Understand? Sorry.
이제 동인도 회사와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해적연맹의 힘으로도 제압하기 벅찬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ever too late to learn, eh? 드디어 시작된 최후의 결전. 원수지간인 잭과 데비 존스가 결투를 벌이는 이 장면은 캐러비안의 해적 2편과 3편 통틀어 가장 대규모의 전투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I can set you free. 제작진은 중부와 남부 캘리포니아, 하와이, 나야가라 폭포 등 여러 장소를 오가며 세상의 끝까지 영화 속에 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감독과 제작진은 2편 촬영 당시 스타 감독과 배우들이 이왕 모인 김에 3편 촬영을 일부 병행할 만큼 영화 성공에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Everything we've ever done. 해적 말살 야욕에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보복할 것인가. 캐러비안의 해적은 3편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고 하는데요. 전편에서 감추어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더욱 다양해진 캐릭터와 더 거대해진 스토리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였습니다.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로 주춤했던 한국 영화계가 전도연 씨의 칸 영화제 수상 소식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한국 영화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현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에 대한 관심사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10대에는요, 친구의 성적에 관심이 많았고 20대에는 친구의 직장이 어디냐, 뭐 연봉이 얼마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30대에는 누구랑 결혼했냐, 그 여자가 이쁘냐, 네,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40대에는 야, 그 친구 집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관심사가 쭉 이어지다가 결국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해봤자 나에게 득되는 거 하나도 없다. 네, 왠지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자꾸 비교할 때가 많은데요. 그 친구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살고 얼마나 행복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 못 된다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 잘 된다고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신경 쓰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